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종부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번에 세금적으로 봤을 때 크게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행 종부세 기준은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택수와 무관하게 가액에 따라서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된 기사 내용을 토대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뉴스 기사가 나와 있죠. 바로 단독 보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종부세 유턴, 주택수 대신 가격으로 매긴다. 최고 세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 이제 3주택 이상부터는 6%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율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절반 이하로 뚝 떨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수, 바로 2주택이라든가 3주택에 따라서 이 세율 자체가 굉장히 2배 이상 껑충 뜁니다. 하지만 요 주택수가 아니라 가격으로 종부세가 납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 다주택자분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정부가 지부자 전용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바로 종부세죠.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바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가 최고 세율 같은 경우는 6%에 매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3%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주택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종부세를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택수와 무관하게 가액에 따라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그만큼 다주택자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사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지방에 아파트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종부세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났느냐? 지금 현행으로 따졌을 때 주택수에 따라서 이 종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택수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종부세를 더 많이 냈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세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종부세를 조금만 냈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변경이 된다. 주택수와는 무관하게 바로 주택 가액에 따라서 내가 주택이 두 채, 세 채, 네 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것을 합산을 해서 11억, 14억, 15억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바로 그 이상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죠.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내다보고 내년이죠. 2023년도에 추진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기재부죠. 이달 말 이제 세법 개정에서 공개할 종부세 개편 골자는 과세 기준 주택을 주택 가격으로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5년도 도입 후에 줄곧 주택 가격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2019년도에 주택수를 섞는 식으로 고쳤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전까지는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매겼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다주택자분들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다. 주택을 더 이상 사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서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가 매겨지게 바로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그 전에 2005년도에 도입했던 처음 시기에 맞춰서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요번에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0.5포인트에서 이제 2포인트 요렇게
종부세 세율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았었습니다. 이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주택자 0.6에서 3%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요. 조정 대상 지역 바로 2주택에서 3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1.2%에서 6%까지 크게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가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는 투기 차단, 공평 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지만 불합리한 변화다.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너희들 재산 많으니까 더 많이 내. 요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바꿨었습니다. 서울의 1주택,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가 낮았고 지방의 아파트, 두 채, 세 채 가격 자체가 낮은 분들의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는 형상으로 바꿔놨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이것을 다시 그 이전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컨대 서울 강남 20억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소유자의 종부세가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재부죠. 예전처럼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집값으로만 종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종부세 세율을 내리는 보수 정권 때 바로 그전 대통령이죠. 이 보수 정권이라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 0.5%에서 2%보다는 다소 조금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3%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때 언급을 했었는데 1주택자죠. 1주택자 공제액이 지금 현행 11억까지죠. 근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4억까지 상향을 했었습니다. 14억까지는 종부세가 면제입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지금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을 하죠. 1차 개편안을 공개했다. 요번에 공개를 했죠. 종부세는 공시지가에서 공제액을 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기재부죠. 기재부에서 발표를 따르면 세금은 크게 줄어들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부세를 낮추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까지 더하면은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더 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세금 부담이 덜어지면은 다주택자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똘똘한 한 채 선호도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지방의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주택자 분들 자체가 세금 부담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종부세 때문에. 그래서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액으로 바뀌는 순간 내가 주택수가 많아져도 이 세금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장점이 나옵니다. 어떤 장점이 나오냐? 바로 8월달 이후로 봤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이번 달 8월달에 나옴으로써 전세 대란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다주택자 분들 세금이 완화가 돼서 다주택자 분들이 늘어나면은 바로 전세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 물량이죠. 전세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오는 물건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정부죠. 정부, 그 다음에 민간. 요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기준 자체가 거의 10%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90% 이상 자체가 바로 이 전세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 자체에서는 그만큼 공공에서 전세 물량을 감당하는 수치는 바로 10%,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90% 이상 전세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번에 종부세죠. 이 종부세 기준 자체가 바로 가격적으로 변했을 때는 다주택자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은 바로 이 물건 자체가
전세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분들이 실거주 하시면서 주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갭 투자죠. 전세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이 이 다주택자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은 8월달 이후로 봤을 때 전세 공급 물량에 의해서 이런 전세 대란 올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지만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다주택자 증가로 집값이 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다주택자 분들 집을 사려는 수요 자체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가격 자체가 뛸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정책이 아닙니다. 나오죠? 정부가 거대 야당을 설득해서 종부세법 개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정부 자체가 그전까지는 야당이었죠. 하지만 윤 정부 자체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죠. 국회의원분들이 대부분 야당이 많이 있죠. 이런 야당의 이런 국회의원분들을 설득을 해야지 이런 법률 자체가 개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종부세가 개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율이 변경이 됨으로써 다주택자 분들도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전세 물량이 늘어남으로써 가격 자체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서민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종부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 바로 종부세를 납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바로 주택 가액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 세금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하셔야지 세금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